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하면 보통 입지랑 가격 이걸 제일 먼저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근데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 칼럼을 보니까 진짜 승부는 건물을 딱 사고 나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칼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 내용 가지고 왜 관리가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열쇠인지 여러분과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흔히들 이제 좋은 자리에 괜찮은 가격에 샀다. 그럼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이 칼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건물 가치가 그냥 서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굴리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아,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게 근데 단순히 뭐 청소하고 시설 고치고 이런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훨씬 넓은 개념이죠. 칼럼에서 말하는 그 자산 관리. 정확히 어떤 걸 포함하는 건가요? 네, 그 칼럼을 보면요. 단순히 시설 관리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임대료 제때 받고 또 임차인들 요구사항 응대하고 빈 상가나 사무실 안 생기게 노력하고 아, 공실 관리. 네, 공실 관리요. 그리고 또 예상 못한 법적인 문제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 대응하고 또 운영비 줄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건물 운영 전체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와, 거의 뭐 건물 CEO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 컬럼에서도 예시를 들었는데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관리가 좀 부실하면 공실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반대로 입지가 약간 아쉬워도 관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면 임차인들이 만족하고 그럼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관리 따라 수익이 완전 달라진다.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근데 칼럼에서 그 대형 빌딩보다 오히려 중소형 빌딩에서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큰 건물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대형 건물은 임차인이 워낙 많으니까 한두 군데 잠깐 비워도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분산이 되니까. 근데 중소형 빌딩은 보통 소수 임차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한두 명만 나가도. 네. 그래서 공실 하나가 생기면 바로 그냥 수익의 직격탄이 되는 거죠. 영향이 훨씬 커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 노하우나 법률 지식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칼럼에서도 외부 전문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결국 그 임차인들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돌아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칼럼에서도 딱 그 얘기를 해요. 임차인 만족도가 안정적인 수익의 출발점이라고요. 출발점. 네. 임차인이 그냥 여기 그냥 빌려 쓰는 곳 이게 아니라 여기 내 공간처럼 편하다. 오래 있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계약 조건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 관리 세세하게 신경 쓰고 평소에 소통하는 방식까지 다 중요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면 임차인들이 아무래도 더 오래 계약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만족하면 나가기 싫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또 좋은 평판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관리가 단순히 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막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컬럼에서 언급된 여러 위험들 있잖아요. 공실 위험, 임대료 안 내는 거, 갑자기 사고 나는 거, 법적인 분쟁 같은 거. 네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것들이죠. 이런 리스크들을 효과적으로 좀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컬럼이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매입이 시작이지만 관리가 완성이다. 아, 명쾌하네요. 매입은 시작, 관리가 완성. 네. 그 자산 관리를 그냥 돈 나가는 비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그 자산 가치를 키우는 핵심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 이야기도 인용했던데요. 네, 맞아요. 워런 버핏이 자산 그 자체보다 미래에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능력, 즉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중요하게 봤잖아요. 네. 부동산의 진짜 가치도 결국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열쇠가 바로 이 자산관리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네. 사는 그 순간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고 또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그 가격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 관리라는 변수, 이게 어떻게 꾸준한 수익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칼럼에서 이 관리를 자산의 잠재력을 진짜 수익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오, 연금술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그 잠재력을 정말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 그런 관리 요소를 찾아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